실제 수업처럼 문제가 뜨면 일단 정지 버튼을 먼저 누르신 다음 좀 푸시다가 한 번 더 생각해 보시다가 문제 풀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요즘 사태가 심각해가지고 동영상 강의로 여러분들과 찾아뵙게 됐습니다. 좀 사태는 불안하고 그렇지만 지금 이 시기에 집에서 안전하게 좀 머무시면서 공부도 하실 수 있으면 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제가 요즘에 유튜브에 문법과 관련된 것도 좀 올려놨거든요. 링크를 보내드린 적도 있죠. 그것들을 좀 반복 학습하시면서 공부를 좀 하셔서 이 시기 좀 알차게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11번부터 보겠습니다. 일단은 보기가 전부 다 접속사예요, 그죠? 네, 그래서 일단 바로 접속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접속사가 하나가 떴어요. 그럼 동사가 두 개여야 되는 상황입니다. 동사가 arrive, 얘는 일형식 동사죠. 네, 이렇게 일단 하시고요. 끊을게 하겠습니다. 앞에는 이제 복수 주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접속사 뒤로 다시 또 문장이 있는데 끊기가 좀 힘드신 분들은 일단 소유격 플러스 명사 형태가 목적어, 그리고 체크가 동사, 그리고 앞이 주어가 되겠죠. 네, 이렇게 되겠습니다. 접속사가 있을 때 앞에 명사가 오면 저는 이제 이 자리를 관계대명사 자리라고 보통 그랬었어요. 글씨가 잘 안 보이네. 네, 명사 자리가 오면 관계대명사 자리라고 했었죠. 네, 어떤 얘기인지 다시 접근해 드리겠습니다. 명사, 즉 선행사가 앞에 있을 때 접속사가 왔다. 그럼 일단은 관계대명사일 확률이 높다고 했고, 관계대명사는 일단 몇 가지가 있죠. 주격 관대 같은 경우는 동사가 오고, 소유격 관대 같은 경우는 완전한 문장이 온다 삼형식일 때 목적어까지 오고요. 그 다음에 목적격 관대인 경우는 삼형식이라도 목적어가 오지 않는다. 그래서 관계대명사는 앞에 선행사가 있고, 그리고 주격이면 주어가 없고 목적격이면 목적어가 없다고 했습니다. 물론 주격일 때도 삼형식 동사 뒤에는 목적어가 오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안 가르쳐 드린 게 있어요. 바로 관계부사인데요. 관계부사 같은 경우는 앞에 몇 번 보내드린 동영상에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다시 반복 학습을 하는 차원에서 다시 설명을 또 해드릴 거예요. 관계대명사처럼 관계부사도 앞에 선행사가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명사가 있을 때는 관계대명사랑 관계부사까지도 원래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자, 그런데 관계부사 같은 경우는 관계대명사랑 다른 점이 완전한 문장이 온다는 점입니다. 완전한 문장 조심해야 되죠. 정상적인 문장이라고 했고요. 삼형식이면 목적어 오는 것이고 일형식이면 원래 목적어가 없는 것도 완전하다고 볼 수 있어요. 지난번에 수동태도 목적어 없지만 완전하다고 했었어요. 수동태도요 완전한 겁니다. 원래 목적어 없으는 거니까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보면은 주어 동사 목적어가 다 와 있습니다. 이렇게 놓고 보면 소유격을 생각하기가 쉬운데요. 보기에 소유격이 없잖아요. 관계대명사 중에요. 그럼 이제 관계부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단은 A와 B가 관계대명사니까 지우고 C, D가 관계부사입니다. 관계부사 같은 경우는 선행사가 이제 의미와 같아야 되는데요. when 같은 경우는 시간과 관련된 것, where은 장소와 관련된 선행사가 와야 합니다. 근데 지금 빈칸 앞에 닭은 부두, 항구 요런 뜻이거든요. receiving이 받는 느낌이죠. 그래서 받는 부두. 그래서 어려운 말로 하역장이라고 합니다. 우리 물건 같은 거 내리는 그런 항구를 얘기해요. 딱 봐도 장소죠. 그래서 D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11번 문제였고요. 해석 부분도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shipment, 운송품들은 어디에 운송품? 모든 운송품들은 arrive, 도착한다. at the receiving dock, 하역장으로 도착한다. 그리고 where이 나왔죠. 그 장소는 또는 그곳에서 웨어하우스는 창고입니다. 필기를 다 하셨으면 이거 지워서 또 설명을 해드릴게요.
웨어하우스는 창고, 워커, 창고 담당자라고 했는데 창고에서 일하는 사람이 체크, 확인한다. 그들의 트래킹이 추적이란 뜻이죠. 추적 라벨을 확인한다. 라벨은 이제 뭔가 정보 같은 게 있는 표시 같은 걸 말한다고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네, 이 설명 뒤에 관계부사 설명을 하겠습니다. 관계부사 설명 들어갑니다. 관계부사 그리고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에 대해서 설명 좀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관계부사가 곧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다 이런 말이에요. 우리가 예전에 학교 다닐 때 이런 걸 배웠을 거예요. where이 관계부사인데요, 장소를 나타내는 놈이죠. where이 인위치다. 네, 이런 설명 들어보신 적 있을 겁니다. 못 들어보신 분은 지금부터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사실 where이 무조건 인위치만 되는 건 아니에요. 왜냐면 전치사 중에서 장소를 나타내는 게 in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보통 in, on, at 이 세 가지가 대표적인 장소나 시간 전치사란 말이죠. 그래서 밑에 지금 시간에도 at, on, in 같이 있죠. 근데 보통은 where은 in위치가 잘 되는 편이고 when은 at which가 잘 되는 편이에요. 그래서 보통 이렇게 많이들 배웁니다. 근데 이게 왜 이렇게 구성이 되는지를 얘기를 해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초보자 입장에서는 이거부터 배워야 될 게 아니라 먼저 배워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일단은 관계부사부터 알아야겠죠. 관계부사는 관계대명사처럼 선행사가 앞에 있습니다. 장소면 where, 시간이면 when, 이유면 why, 방법이면 how가 오는 건데요. 관계대명사랑 다른 점이 뭐냐면 앞에 명사, 즉 선행사가 있고 이 접속사여야겠죠. 근데 보통 이때 제가 관계대명사만 가르쳤어요. 관계대명사는 이제 주격, 소유격, 목적격이 있는데 주격은 이제 동사가 오고 소유격은 명사가 오는데 그냥 이걸 주어라고 생각하고 완전한 문장이 오는 게 소유격이고 목적격은 주어 동사가 오고 목적어가 안 오는 거라고 가르쳤습니다. 근데 여기서 조심해야 되는 게 삼형식 동사면 주격 뒤에도 목적어가 오고 소유격도 삼형식이면 목적어가 오는 것이지 일형식이면 당연히 목적어가 안 옵니다. 목적격 관대는 삼형식 이상일 때만 가능합니다. 삼형식이라서 목적어가 있어야 되는데 안 와서 그때 불완전하다고 하는 거죠. 이게 관계대명사인데 그럼 관계부사는 뭐냐? 그냥 관계부사는 앞에 선행사 오는 거는 관계대명사랑 똑같은데 뒤에 완전한 문장이 온다는 얘기죠. 예를 들어 삼형식이면 목적까지 오는 거죠. 관계부사는 완전, 관계대명사는 소유격만 완전하고 주격과 목적격은 각각 불완전. 근데 불완전하면 뭔가가 없는 거죠. 주격은 주어가 없고 목적격은 목적어가 없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관계부사는 이제 선행사가 장소인지 시간인지 이유인지 방법인지 알면 되는데 근데 이제 조금 더 깊게 생각한다면 이 where이 in위치고 when이 at which가 된다? 이게 무슨 얘기인지를 이제 한번 알아봐야겠죠. 여기 지우기 때문에 동영상으로 시청하시는 경우 잠깐 돌려서 필기를 하고 듣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관계부사는 어떻게 만들어진 것이냐? 일단 where에 대해서. where는 일단 선행사가 장소인 경우죠. 그래서 원래는 이 문장이겠죠. This is the house. house가 장소네요. 딱 봐도 장소 명사인 선행사니까 장소와 관련된 where이 나오는 거죠. 그리고 live는 일형식이기 때문에 관계부사 완전한 문장 성립합니다. 삼형식이었으면 불완전했겠죠. 근데 이게 어떻게 만들어진 것이냐? 원래는 This is the house라는 문장과 He lives in the house 이 두 문장이 있었는데 이 두 문장을 연결하려고 한 거죠. 그 어떻게 되는 거냐면은 더 정확하게 하자면 이 두 개를 원래 and로 연결을 시킨 거예요. 그 과정은 지금 빠져 있네요.
그래서 이제 위치를 관계 대명사라고 생각하고 한번 넣어 본 거예요. 하우스가 선행사니까. 그리고 he live in. 여기 더 하우스가 생략됐죠? 예. 이게 원래 전치사의 목적어였잖아요. 근데 이제 위치가 목적격 관대가 되면서 얘가 생략된 거죠. 어차피 앞에 있는 선행사랑 같으니까요. 그런데 목적격 관대 같은 경우는 지금처럼 전치사 뒤에가 목적어 없이 불완전하게도 쓰이지만 어릴 때 배웠을 거예요. 뒤에 있는 걸 앞으로 당겨서 쓴 거 있다. 이니치. 그래서 이니치는 전치사 플러스 관계 대명사인데 완전하다 뭐 이런 얘기를 하죠. 왜냐하면 불완전했던 전치사 in을 앞으로 잡아 당겼으니까요. 이 말이 좀 어려울 수도 있을 거예요 아직은. 그런데 지금 원리를 생각해 놓으면 나중에 이해하기가 쉬울 거예요. 그래서 이니치 자체를 where로 바꿔버리면 관계부사가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런 말이 생긴 겁니다. 관계부사 where는 이니치다. 이 경우는 원래 전치사 in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이지, 만약에 전치사가 다른 장소 전치사인 on이랑 at이 있을 수도 있는 것이지요. 일단 관계부사 where를 예를 들어 가지고 관계부사는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를 설명해 드렸습니다. 이런 원리로 위에 같은 표를 암기해 주시면 좋겠죠. 뒤에 배우겠지만 the way와 how는 둘 중 하나는 꼭 생략돼야 된다는 문법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the way랑 how는 같이 쓸 수가 없다. 이것도 알아두시면 좋겠네요. 네, how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please가 명령문이라서 주어가 없는 거고 tell이 사형식이에요. 첫 번째 목적어. 그리고 how가 두 번째 목적으로 쓰였나?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지금 이 문장은 이렇게 쓰일 수도 있지만 얘를 사명식으로 보고요. me를 목적어. 그리고 여기 the way가 원래 선행사로 있었던 거야. 근데 두 개 같이 못 쓰니까 선행사인 the way를 생략시켜 버리고 관계부사인 how를 집어넣어서 뒤에 완전한 문장이 온 거죠. 사실 이게 사명식이냐 사형식이냐는 별로 중요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문장은 사형식으로 봐도 해석상 차이가 없거든요. 왜냐면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관계부사인 how는 관계부사도 되고 명사절도 되니까요. 근데 해석이 차이가 거의 없죠. 어떻게? 명사절 접속사일 때도 어떻게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케이스는 사명식으로 봐도 되고 사형식으로 봐도 되겠죠. 막말로 사형식이라고 생각해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냥 참고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when과 why도 해야겠죠. 아까 전에 where를 이미 설명을 했기 때문에 그 뒤로부터는 설명이 쉽습니다. 그래서 좀 생략해서 하자면 원래 이제 when이 들어가려면 이렇게 the day 같은 시간 관련된 선행사가 있어야 되고 뒷 문장은 완전합니다. 근데 얘가 원래는 이렇게 목적격 관대인 위치가 이 전치사 on과 동시에 쓰인 거죠. 물론 이 on은 원래는 여기 뒤에 있었는데 앞으로 잡아 당겨진 것이지요. 그리고 이제 y는 the reason이라는 선행사가 있고, 맞죠? 이 전치사 같은 경우는 for도 원래 여기 뒤에 있었던 건데 잡아 당긴 거죠. 이렇게 목적격 관대가 있었는데 for which를 y라는 관계부사로 한 묶음으로 만든 것이지요. 이렇게 되면 이제 관계부사에 대한 설명, 그리고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가 관계부사랑 왜 같은지를 알게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설명이 좀 헷갈리시다면 천천히 넘겨가면서 살펴보시면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하나씩 차례대로 넘겨드릴게요. 네, 첫 번째 where에 대한 설명. 스톱을 정지 버튼을 누르신 다음 필기를 하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when에 대한 설명. 그리고 why. 마지막으로 how죠. how는 조심해야 되죠. the reason하고 how를 같이 쓸 수 없다는 거죠. 그리고 주의해야 될 점은 which가 이 장소일 때만 쓰이는 게 아니고 지금처럼 이유일 때도 방법일 때도 쓰일 수 있다는 거죠.
잊지 말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관계부사에 대한 설명 마치고 계속 다른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12번 문제 보겠습니다. 일단 어몽이 전치사라서 끊어주겠습니다. 거품이 앞에 나오고 코마부터 문장이 시작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보기가 전부 다 접속사네요, 그죠? 앞에서부터 접속사가 나오는 케이스가 흔하지 않는데, 그죠? 딱 이렇게 보면 접속사가 있고 앞에 명사가 있고 뒤에 동사만 나오니까 관계 대명사구나 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좀 어렵지만 이 문제를 가지고 와봤어요. 어려운 문제도 적응을 해야 되니까요. 보통 이렇게 접속사 플러스 주어 동사 같은 게 오면 절이라고 하죠, 제가. 관계 대명사일 때랑 마찬가지로 다른 접속사일 때도 이 다음 동사 앞에서 문장을 끊어주면 좋아요. 그래서 지금 이 문장은 이 절은 이 앞에 will 앞에서 끊어진단 말이죠. 목적어도 왔고요, 맞죠? 그리고 거품들도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근데 문제는 지금 두 번째 동사가 있는데 이 두 번째 동사가 있잖아요. 주어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주어가 무조건 생략 계속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 절이 주어 역할을 하는 명사절이라고 봐야 됩니다. 근데 명사절에서 불완전한 문장을 잘 못 보셔서 지금 이게 이해가 안 가실 텐데요. 주어가 없기 때문에 이거 명사절이라고 생각한다면 불완전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불완전. 네, 명사절이고 불완전. 글씨가 마음에 안 들어서 다시 한번 좀 써볼게요. 네, 일단 명사절. 주어가 없어서 불완전. 그럼 불완전할 때는 왜 불완전한지 단서를 적는 게 좋아요. 주어가 없다. 근데 불완전할 때는요. 명사절일 때 불완전은 which, what. 그리고 이제 whom도 불완전하거든요. 이렇게 4개 중에서 골라야 되거든. 근데 그렇게 치면은 who랑 whom 이러잖아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중요한 거는 주어가 없잖아, 지금. 그러면 이거는 주어 역할을 하니까 목적어는 사라져야겠죠. 근데 여기서 한 가지 하고 싶은 말. 관계 대명사는 아니지만 지금 관계 대명사였던 which 같은 whom 같은 애들은 명사절이어도 앞에 선행사는 없지만 뒷모습은 똑같아요. 그래서 who는 주어 자리를 대신하고 whom은 목적어 자리를 대신하겠죠. which는 뭐 주어랑 목적어 역할 똑같이 할 수 있고요. 이 부분은 이제 관계 대명사 설명을 좀 더 봐야겠죠. 자, 그런데 문제는 whoever 또 후보라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who랑 whoever은 제가 저번에 한번 설명했는데 둘 다 명사절이 가능하다고 배웠어요. 맞죠? 자, 그러면 한번 묻겠습니다. 명사절일 때 둘 중에 누가 더 세다고 했죠? 자, 한번 생각해 봅시다. 실제 수업이라고 생각하고요. 네. 그렇죠. whoever이 명사절에서는 더 우선이라고 했습니다. 사실 who나 whoever 해석이 둘 다 맞아요. 맞긴 맞는데 whoever이 조금 더 해석이 자연스럽다는 얘기죠. 뭐 자연스럽고 안 자연스럽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whoever이 조금 더 좋은 뜻이에요. 여기 보시면 매출을 기록한 사람은 누구든지 받을 것이다. 보통 whoever이 나왔을 때 뭐 받을 것이다, 할 것이다 이런 말이 많이 나와요. 혜택과 관련된 문장이 많이 나올 거예요. 어찌됐든 명사절이면 whoever를 우선으로 하시면 됩니다.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조심해야 되는 건 뭐죠? 앞에 선행사가 있다고 착각할 수가 있는데 그렇게 치면 이제 동사가 주어가 없어져요. 그래가지고 문제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같은 경우는 좀 어렵긴 하지만 명사절 중에서 불완전한 문장은 who, which, whom인데 그 중에서 주어 역할을 하니까 who 계열이고 이 who에다가 그냥 앱을만 붙인 이걸 복합관계사라고 하는데 얘들도 명사절이 될 수 있으니까 명사절일 때는 who보다 whoever이 좀 더 세다. 그렇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해석 한번 보겠습니다. Among the sales manager, 판매 담당자들 중에서 뒤에서부터 해석하는 게 좋으니까 by the end of this year, 연말까지 the highest sales record, 최고의 매출을 기록한 이제 whoever, 사람은 누구든지 간에 will receive, 받을 것이다. distinguished,
distinguished는 뜻이 뭐냐면은 눈에 띄는 뭐 이런 뜻인데, 뭐 유명한, 사람 이름 앞에는 유명한 이런 뜻도 됩니다. 뭐 RF 플라워 어워드 무슨 상 같죠. 그래서 이런 상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문제의 포인트는 뭐다? 후해벌이 후보다 세다. 잘 모르겠으면 어떻게 하면 되죠? 후랑 후해벌 중에서 후해벌이 세다라는 걸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10번 문제는 별표 2개 쳐주시고요. 이 부분 이해가 잘 안 되시면 다시 한번 설명을 또 해드리겠습니다. 12번 설명 여기서 마칠게요. 자, 그 다음 13번입니다. 13번 같은 경우는 접속사가 3개가 있고 접속사 아닌 도주도 있네요. 좀 봐야지 알 것 같아요. 일단 indicate가 동사입니다. has been increasing이 동사인지는 눈에 띄죠? 동사가 2개 나왔기 때문에 접속사가 하나쯤은 있어야 하는, 그래서 빈칸이 접속사가 되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주어 동사가 나왔는데 목적어가 와야겠죠?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이 접속사가 있는 절이 동사 뒤에 왔기 때문에 목적어 역할을 하는 명사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완전한지 불완전한지를 봐야겠죠. 일단 주어가 왔고요, 동사도 왔고, 근데 increase가 일형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전치사 와서 거품 처리돼도 됩니다. 완전합니다. increase가 일형식이 가능하다는 걸 아셔야 풀 수 있는 건 맞습니다. 완전할 때는 어떻게 하면 되느냐? 일단은 도즈가 그냥 대명사라고 해서 접속사는 아닙니다. 그래서 일단 D번을 제끼고 what이랑 which 기억나십니까? 불완전한 명사절. 얘들은 불완전해가지고 지우고, 지금 완전하기 때문에 대시 정답이죠. 대시 무조건 정답률이 센 건 아닙니다. 완전하다는 걸 잊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명사절에 대한 설명도 또다시 반복해서 설명을 해드릴 텐데요. 잘 들어놔 주시기 바랍니다. 반복 청취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최근에 유튜브로 관계 대명사, 관계 부사, 명사절, 접속사, 그리고 이제 최근에는 동사 자리 구분하는 문제까지도 올려놨으니까 일부러 따로 올려놨어요. 길면 싫어하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따로따로 필요할 때마다 반복 학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문제 같은 경우는 단순한 문제죠. 주어, 동사 뒤에 대시 왔다. 그럼 이게 목적어 역할을 하는 명사절이다. 명사절인데 대신 완전해서 뒤에 완전한 문장이 온다. 지금은 일형식이라서 목적어 없어도 완전한 겁니다.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해석을 한번 보겠습니다. 리센트 풀 같은 경우는요, 여론조사라고 합니다. 우리 survey 같은 경우는 이제 설문조사라는 뜻도 있고 비슷한 뜻입니다. among voter, 투표하는 사람이겠죠. 유권자들. among이 사이에서, 중에서 the candidate, 후보자, 소유격 나왔죠. 후보자의 인기도가 has been increasing, 오르고 있다는 것을 indicate, 나타난다, 보여준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13번은 그래도 명사절 중에서는 간단한 문제입니다. 헷갈리면 명사절 설명을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명사절 설명을 또 첨부하겠습니다. 자, 14번 보겠습니다. 자, 14번입니다. 접속사 when이 나왔습니다. 맞죠? when이 나왔고 그 뒤에 주어, 동사, 그리고 전치사. 접속사가 하나가 나왔으니까, 근데 문제는 보기가 또 접속사예요. 빈칸이 접속사로 보여요 지금. 그럼 접속사가 2개니까 동사가 3개 나와야 된다, 그죠? 뒷문장 또 보겠습니다. 주어, 조동사, 동사, 원형. 자, 근데 비동사가 이형식이니까 confident, 주격 보인 형용사입니다. 그런데 접속사가 나온다. 좀 특이하죠? 무슨 접속사인지 이럴 때는 몰라도 된다고 했어요. 한번 했던 문제인데요. 기억나실지 모르겠네요. 구문이라고 했죠? 일단 좀 보고 추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뒤에는 이제 목적까지 오는 완전한 문장이고요. 뒤에는 거품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문제 같은 경우는 무슨 접속사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형태 많죠. B형 접속사 나오는 경우 설명을 추가적으로 해 드릴 텐데요. 근데 보통 이럴 때 뭐가 잘 나오죠? 접속사 중에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네, 지금 같은 경우도 be confident 뭐 이렇게 해석이 되겠죠. 그렇죠. 대시죠. 그래서 정답은 대시인데 뒤에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이거는 오랜만에 보는데 필기 한번 더 해주시죠. 네, 여기 이 부분 필기 한번 해주세요. 비형용사 that 또는 of가 올 수도 있다고 했었죠. 한 번 해는 문제입니다. Be sure that, be certain that, be confident that, be aware that, be afraid that 이런 표현들 자주 나오는 표현이니까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어요. 잠시 정지 버튼을 누르시고 필기부터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필기 다 하셨으면 설명 이어서 갈게요. 아직 필기 덜 했으면은 중지 버튼 누르시고 다시 필기하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 문장 다시 한번 볼게요. 일단 대시 왔었잖아요. 그죠? 이렇게 앞에 주어 동사 나오고 거품 처리를 하는데 앞에 있는 왜는 여기서는 부사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마치 큰 거품처럼 앞에서 그냥 좀 따로 거품 처리가 되고 본 문장은 콤마 뒤에서부터 시작되었다고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이 형식 동사 뒤에 주격 보인 형용사가 왔고 좀 특이하게 대시 오긴 했는데 이때 명사절도 아니고 관계대명사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냥 구문이라는 걸 인지해 주시고요. 해석할 때는 수거를 참고해서 문제를 풀어주셔야 이거 해석할 수 있을 겁니다. 뉴스 업데이트를 구독하면 subscribe가 구독하다 구독할 때 구독하면 you can be confident 너는 확신할 수 있다 that 이하를 you will receive 받는다 뭐를 받는다 reliable 신뢰할 만한 믿을 만한 analysis 분석을 자 뭐에 대해서 the latest political 이거는 정치적인 이란 뜻이죠. 정치적인 그리고 경제적인 트렌드는 트렌드라고 해석해도 되는데 뭐 동향 또는 경향이라고 해석하셔도 좋을 거예요. 그래서 깔끔한 해석을 한 번 더 해드리자면 뉴스 업데이트를 구독할 때 하면 최신 정치와 경제 동향에 대한 신뢰할 만한 부분 분석을 받아볼 것을 확신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that. 근데 이 문제 쉽게 푸는 방법 뭐라고? be 동사 나오고 형용사 that 이런 구문이 제법 많다고 했죠. 잘 모르겠으면 that을 이럴 때는 고르셔도 좋겠습니다. 별표 1개 정도는 쳐야 되는 문제입니다. 하지만 반복 청취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14번까지 했고요. 이제 그 다음 문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5번 문제 시작하겠습니다. 자, 보기가 다 접속사예요. 일단 빈칸이 접속사라고 보는 겁니다. 접속사가 하나 등장했으니까 동사가 2개여야겠죠. 네, 동사가 tell. 그 다음에 찾기가 좀 어렵다면 일단 구조 파악을 합니다. 주어 동사 목적어. 주어 동사 목적어 다 나왔는데요. tell이 원래 3, 4, 5 형식입니다. 이 설명을 왜 했냐면은 지금 employer이라는 명사가 왔기 때문에 이 문제는 관계 대명사나 관계 부사로 보일 수도 있단 말이죠. 사실은 이 문제는 2가지 유형이 겹칩니다. 하지만 그렇게 생각하면 너무 머리 아프니까 일단 tell은 사형식이 잘 된다는 전제 조건을 깔고 문제를 들어가겠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목적어도 있어야 돼요. 사형식 같은 경우는 주어 동사 그리고 목적어 2개가 오죠. 그 두 번째 목적어 자리니까 지금 이 접속사부터도 명사절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뒤에 부분은 전부 다 목적어 역할을 하는 명사절로 보는 거죠. 명사절이니까 완전한지 불완전한지를 한번 봐야겠습니다. 어부터 해가지고
퀄리피케이션까지가 복수 주어 하면 되겠고 매치가 동사 하면 되겠네요. the job부터 또 목적어 이런 식으로 해서 명사절인데 목적어까지 다 나왔으니까 완전하다고 봐야겠죠. 자, 그러면은 이런 문제에서 요령은 불완전한 것들을 지우면 되거든요. what 불완전, which 불완전. 자, 그러면 how랑 whose가 이 문제의 포인트가 되겠군요. 사실 지금 같은 경우는 whose가 되어도 크게 문제가 될 건 없어요. 왜냐면 앞에가 선행사라고 해버리고 빈칸이 관계대명사인 뒤에가 완전하니까 소유격이라 할 수도 있거든요. 해석을 하는 게 맞거든요, 이럴 때는. 자, 그런데 이런 문제의 포인트는 뭐냐면 지금 텔이 사형식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맞죠? 그런 케이스라고 봤을 때는 명사절로 보는 게 조금 더 좋다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치면 또 후주도 명사절이 될 수 있어서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이럴 때는 how 같은 걸 먼저 넣어서 해석을 해보는 게 좋아요. how는 뜻이 뭐냐? how는 어떻게 뭐뭐 하는지 이렇게 해석하는 게 좋아요. 한번 볼게요. good resume, good resume. resume는 이력서입니다. 좋은 이력서는 tell은 뭐 말해준다. employee들에게 뒤에 것을 어때요? 어떻게 뭐뭐 하는지를 employee들에게 말해준다. 제가 해석은 보여준다라고 했는데 뭐 말해준다, 알려준다 이런 해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how가 해석상 맞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whose가 들어간다고 생각해 볼게요. 그러면 whose가 들어가면 앞에 있는 이 employee들이죠. employer이죠. employer은 뭐냐면 employee는 직원인데 직원이 아니라 이거는 고용주, 사장을 얘기합니다. 그럼 사장의 후보자의 퀄리피케이션, 자격 좀 이상하죠. 지금 이 자격은 그냥 후보자들의 자격이죠. 그래서 지금 whose는 부적합한 걸로 보입니다. 어려운 문장들을 좀 많이 가져왔네요. 그렇긴 한데 이 패턴들을 잘 기억하신다면 충분히 문제를 맞출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15번도 일단 별표를 좀 쳐놓으세요.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마지막 주기 때문에 좀 난이도가 높은 문제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좀 힘들더라도요, 반복 학습을 하셔서라도 익혀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지금 문제는 A번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해석을 한번 보겠습니다. 좋은 이력서는 지원자의 자격 요건들이 어떻게 직무에 적합한지를 그 사장에게 말해준다, 보여준다. 지원자들에게 보여주는 게 아니고 사장에게 보여준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좋겠습니다. 텔이 사형식이 잘 된다는 점 잊지 말아 주셨으면 좋겠고, 목적어 두 개 오면 목적어에게 목적어를 말해주다 라고 해석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15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 16번부터 같은 경우는 앞에서 보여줬던 관계대명사, 관계부사, 그리고 명사절 접속사와 좀 다른 패턴들이 나옵니다. 그러면 어떤 게 나올까? 네, 부사절 접속사를 아직 안 했죠. 자,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프린트물에는 빈칸의 위치가 제대로 있죠. 지금 today 뒤에 빈칸이 있죠. 지금 보기들을 보면은 접속사, 근데 인어들2 같은 경우는 뒤에 동사 원형이 오기로 유명하고 제가 투부정사 계열이라고 했습니다. 데디즈는 접속사 더하기 동사, 좀 특이한 케이스고, 인케이스 오브는 전치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이 자리가 접속사 자리라면 바로 문제가 끝날 수도 있겠죠. 자, 일단 should 조동사, 그리고 can 조동사. 조동사 플러스 동사 원형은 동사 한 개 취급한다고 했죠. 동사가 두 개네요. 접속사 한 개만 와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B와 D는 제끼고, 지금 10번 같은 경우도 지금 동사가 하나 더 나왔기 때문에 성립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A번 하시면 되는데요. 여기서 더 알면 좋은 팁이 있습니다. 소댓이 있고 인어들2가 있죠.
그러면요, 이 두 개가 뜻이 똑같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다만 소댓은 접속사, another to 동사 원형은 to 부정사라는 것밖에 다를 게 없습니다. 이 두 개는 하기 위해서란 뜻인데요. 할 수 있도록 이라고 해석이 되기도 합니다. 자, 지금 같은 경우는 소댓이 부사절 접속사입니다. 부사절 접속사는 우리 보통 흔한 접속사들을 얘기합니다. 보통 이제 주어 동사 오고 완전한 문장 온 다음에 접속사 오고 다시 또 완전한 문장 올 때 보통 그럴 때 부사절 접속사라고 해요. 자, 구조 파악하겠습니다. 복수 주어가 나왔고 조동사가 떴기 때문에 수일치는 별로 상관은 없었고요. 지금 타임 시트가 목적어고요. by noon today가 시간 표현이니까 거품 처리합니다. 빈칸이 접속사고요. 문장 다 끝나고 와서 부사절 접속사입니다. 그리고 주어가 떴고요. 조동사 플러스 동사 원형 그리고 다시 목적어 그리고 거품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문제의 포인트는 뜻이 똑같은 소댓과 another to가 있는데 동사가 두 개 있기 때문에 접속사 자리다. 요렇게 푸는 문제입니다. 그러면 금방 풀 수 있겠죠? 자, 보겠습니다. 직원들은 격리과 사무실에서 라고 했는데 뭐 크게 중요하진 않은데 페이롤 오피스, 페이롤 같은 게 나오면 뭐 임금과 관련된 거, 돈과 관련된 거죠. 격리과라고 해왔습니다. 격리과 사무실에서 일정대로 이제 급료를 나눠줄 수 있도록 오늘 정오까지 근무시간 기록표를 제출해야 한다. 자, 여기서 페이체크 이런 표현들 잘 보시면 좋겠고요. 타임시트가 근무시간 기록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눈을 정오라고 하는데 낮 12시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아시겠죠? 이 문제는 쉽게 접근하십시오. 그냥 A와 B가 같은 뜻인데 동사가 두 개라서 접속사 자리다. 그래서 소댓이다 라고 하셔도 무관하겠습니다. 16번 설명은 여기까지 할게요. (17번입니다) 17번 보겠습니다. 보기를 보니까 지금까지와는 좀 다른 패턴인 것 같아요. 그런데 항상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접속사랑 동사 개수부터 확인하는 겁니다. 특히나 보기가 무슨 문제인지 잘 모를 때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야 시간을 줄일 수 있어요. 대신 일단 접속사입니다. 뒤에 복수주어 work가 일형식 동사 잘 되거든요. 그럼 앞에도 동사가 나와야겠다, 그죠? indicate 삼형식이 잘 되는 동사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레귤러 타임이 목적어 역할을 할 확률이 높습니다. 앞에 더부터는 주어겠죠.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동사가 두 개인데 접속사가 그러면 하나밖에 못 온단 말이죠. 지금 올 거 다 왔단 얘기예요. 그럼 빈칸은 접속사 자리는 될 수가 없단 얘기죠. C랑 T를 제낍니다. in addition은 부사라고 보셔야겠고요. as well as 같은 경우는 사실 as 1급 as 구문이라서 얘는 전치사 역할, 접속사 역할, 부사 역할 다 할 수 있다고 가리키거든요. 그거는 이제 요령상 나오는 부분이고 그거보다는 사실은 as well as 같은 경우는 상관 접속사라고도 해요. 상관 접속사는 등위 접속사랑 거의 성질이 같아요.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는데 등위 접속사 같은 경우는 접속사 역할을 할 수도 있고 못 할 수도 있다고 배우기는 했어요. 지금 더 이상 접속사는 못 오니까 딱 적절한 자리가 되겠죠? 자, 그런데 in addition은 부사인데 부사는 여기 왜 못 오느냐? 레귤러 타임도 명사고 엑스트라 아워도 명사란 말이에요. 부사가 형용사 없이 명사를 끌고 올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이 자리는 as well as가 좋다고 볼 수 있어요. 해석도 마찬가지죠. as well as가 뜻이 뭐다? 뿐만 아니다 라는 뜻이죠. 그래서 지금은 레귤러 타임 정규 시간뿐만 아니라 extra hours 추가 시간까지도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목적어는 regular time as well as extra hours까지가 이 문장의 목적어라고 봐야겠어요. 구조상 보면 이 that은
지금 동격의 대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전체가 앞에 있는 걸 다시 설명해 주니까요. 문제상에서는 크게 중요한 부분은 아니었고요. 접속사 제끼고 부사인 인어디션까지 제낄 수 있으면 되는 문제였고요. as well as가 접속사 역할뿐만 아니라 동의 접속사랑 좀 비슷해서 and랑 역할이 좀 비슷하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게 좀 더 쉬울 것 같습니다. 안되면 해석을 해야겠죠, 그죠? 자, 전자시간 추적 시스템 트래킹이 원래 추적, 찾다, 구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전자시간 추적 시스템은 indicate, 표시해준다, 나타낸다, regular time, 정규시간, as well as 뿐만 아니라 extra hours, 추가 시간까지도. 자, 그게 어떤 시간이냐? 데디아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이 일한, 이렇게 해석하시면 좋겠습니다. 17번 문제는 as well as 문제였습니다. 자, 18번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지금 딴소리를 안 하니까 좀 수업은 좀 짧아지기는 했는데요. 지루할 수 있으니까 최대한 쓸데없는 말 안 하고 할게요. 이제 18번 할 차례입니다. 18번 한번 봐주세요. 일단 보기부터 봅니다. 자, 일단은 A, B, C, D 전부 다 접속사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1번 now 대시라고 돼 있죠. 이렇게 두 글자짜리 단어에서는 두 번째 단어, 제 끝 단어가 중요합니다. 대시 접속사기 때문에 now 대도 접속사인 거고, only if에서 if가 접속사라서 얘도 접속사입니다. 그리고 while, whether도 다 접속사죠. 그런데 우리 여태까지 명사절하고 관계대명사, 관계부사 같은 걸 많이 배웠는데요. 지금 이 문제는 부사절 접속사 문제예요. 근데 처음부터 속단하기는 쉽지 않은데 지금 보기가 그래요. 사실 whether은 명사절도 되긴 되거든요. 그래서 이 판결을 내리려면은 그냥 보기만 봐서는 안 되고요. 일단은 구조 파악부터 하셔야 됩니다. 자, 일단 동사가 하나, 조동사 떴고, 예, 동사가 3개입니다. 쉽게 찾는 방법은 she가 주격이죠. 그리고 she도 주격이고요. 동사 3개네요. because 접속사죠. 참고로 because 같은 거는 부사절 접속사입니다. 동사 3개, 접속사가 2개여야 하겠습니다. 빈칸이 접속사 자리겠죠. 자, 근데 지금 어떤 접속사냐라고 물어보신다면 주어, 동사, 그리고 더부터 오플까지 목적어, 완전한 문장이 왔네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전부 다 완전한 문장만 왔다는 겁니다. 물론 명사절에서도 완전한 문장이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다 완전한 문장만 왔어요. 이럴 경우 부사절 접속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부사절 접속사 형태를 다시 한번 적어 볼게요. 부사절 형태라고 해야겠죠. 예, 부사절 접속사가 딱 왔을 때 이렇게 문장 앞에 오고 콤마 떨어지고 또 완전한 문장이 오는 것도 부사절 접속사라고 합니다. 우리가 처음에 배운 것은 주어 동사 왔고 중간에서 완전한 문장을 이어주는 경우를 부사절이라고 했는데요. 지금처럼 문장 맨 앞에서부터 와도 부사절이 될 수 있어요. 명사절하고 좀 헷갈릴 수 있거든요. 이거 같은 경우는 명사절하고 좀 계속 자주 반복해서 보시면서 익숙해져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다 부사절 접속사기 때문에 해석을 해야 되는 문제예요. 그래서 좀 싫어하실 문제거든요. 이제 해석을 하기 시작해야겠죠. 자, 보겠습니다. 단어를 좀 알아야 될 텐데요. appreciate, 이게 감사하다, 고마워하다라는 뜻이에요. 일단 감사하다라는 얘기가 나왔고요. 콤마 뒤에 decline, 뭔지 잘 몰라도 de가 나왔으니까 좀 부정적으로 흘러갈 것 같죠. decline은 뜻이 뭐냐? 거절하다. 감사했다고 하는데 거절했대요. 어때요?
문장 앞뒤 관계가 반전을 이루고 있죠. 좀 부정적인 부정어나 반전을 나타내는 접속사가 필요할 것 같아요. 보기 한번 볼게요. 일단 필기를 다 한 상태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좀 지우고 할게요. nowthat은 because랑 같습니다. 이게 네, 때문에요. 그 다음에 only if는 오직 뭐뭐인 경우에만, while은 반면에. 네, 얘가 딱 반전이라서 얘가 정답하면 되겠죠. 근데 while은 뭐뭐 하는 동안이라고도 유명하죠. 반면의 뜻을 몰라서 틀릴 수도 있겠어요. 주의하셔야 됩니다. whether는 뭐뭐인지 아닌지. 근데 인지 아닌지 말고도 뭐뭐 할지 말지라고도 해석이 되니 이 점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석을 좀 해보니까 감사하다와 거절하다 상반된 관계가 나왔으므로 반면의 뜻을 가진 while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지금 부사절 접속사가 2개 있는 문장이네요. 해석 순서는 어떻게 하면 좋냐면은 맨 뒤에서부터 하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뭐뭐 때문에라는 해석을 먼저 하는 게 좋겠죠. She would have to relocate. relocate는 뜻이 뭐냐면은 원래는 좀 이사한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그녀는 이사를 해야 했기 때문에 have to가 나왔네요. 자, 여러분, have 뒤에 to 부정사가 나오는 거 어릴 때 좀 들어봤을 겁니다. 해야만 한다라는 해석이 돼요. 이때 have를 몇 형식인지 구분할 필요 없고요. 수거처럼 익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녀는 이사를 해야 했기 때문에, 이렇게요. 이사를 해야 했기 때문에 she declined the opportunity. 기회를 거절했다. 앞에 부분 미스터 팍은 감사했다. 그의 제안을 from SA 그룹에. 그러니까 박 씨는 여기 SA 그룹에서 일자리 제안에 감사했음에도 불구하고 기회를 거절했다. 이사를 가야 했기 때문에 이렇게 해석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해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18번 문제는 별표 하나 정도는 쳐주시기 바랍니다. 부사절 접속사 문제는 해석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걸 좀 더 쉽게 접근하려면 while이 반전을 가지는 접속사인지 알고 동사 2개 정도의 의미가 긍정인지 부정인지 서로 반대되는 의미일 때 while을 골라주시면 좋겠습니다. while은 동안이란 뜻도 있으니까 그 점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하는 김에 추가 설명을 좀 더 해드릴게요. 원래 하는 동안이란 의미를 가진 while은 접속사지만 전치사도 있죠. 지금 while이 접속사고요. 하는 동안이란 의미를 가진 전치사도 있어요. for나 during 같은 게 마찬가지인데요. 얘를 또 같이 익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8번 설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19번으로 가보죠. 자, 19번입니다. 네, 19번 문제는 보기를 딱 보니까 동사 문제 같아요. 그죠? 그래서 동사 자리 설명을 주의 깊게 보셔야겠습니다. 자, 일단 간편하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먼저 접속사랑 동사 개수를 확인해야 합니다. 아시겠죠? 문제 보시죠. 접속사랑 동사 일단 확인하셔야 됩니다. 자, last year's emergence. 네, 여기까지가 주어가 되겠고요. 거품 표현이 좀 기네요. 끊기가 애매해서 뒤에서부터 끊죠. 네, 요렇게 된다면 접속사는 일단 없네요. 동사는 하나밖에 못 오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일단 빈칸은 동사 자리가 되겠고요. 휴즈르즈 같은 경우는 목적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어랑 동사 사이 거품은 여기까지 끊도록 하고요. 주어가 단수인 관계상 동사도 s를 붙인 단수 형태가 돼야겠어요. 지금 전부 다 s가 붙어서 다 단수고요. 동사 자리 문제입니다. 추가 영상을 보시면 또 알 수 있을 텐데요.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동사 자리 같은 경우는 수, 태, 시를 봐야 되는데요. 수는 이제 수일치를 얘기하죠. 자주 언급했던 부분인데 주어가 단수이면 s를 붙이지 않고 동사에는 s를 붙여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단수끼리 만들려면 is, has 이런 애들이 와야겠죠. 그래서 ABC는 수일치는 다 통과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D번은 동사가 아니라고 배워서 탈락시킵니다. 그 다음은 이제 태를 봐야 되는데요. 태는 우리 능동은 주어 동사 목적어, 수동은 BPP 나오고 끊어지고라고 배웠습니다. 지금 휴즈루즈라는 목적어가 나왔으니까 적어도 수동태는 나오면 안 되겠죠. 지금 조심해야 되는 게 A, B가 서로 다릅니다. PP가 오는 건 똑같지만 has PP 계열은 목적어 와야 합니다. BPP는 수동태입니다. 그래서 끊겨야 되기 때문에 지금 문장의 목적어 와서 B번은 탈락입니다. C번 또 능동이고요. 그래서 이제 A, C 중에서 C제로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시간 표현을 찾아야 되는데 rest라는 과거 시제 표현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A번이 제일 적합하겠습니다. C번 같은 경우는 현재예요. rest 나오면 과거 쪽을 골라주세요. 보통 rest가 나오면 완전 과거 동사가 정답이지만 has PP 계열도 과거 쪽 동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만약 두 개가 동시에 나온다면 ed 형태의 과거 동사를 먼저 골라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그게 없을 때는 has pp도 과거적 시제이기 때문에 가능한 표현이 되게 됩니다. 지금 이 문제 같은 경우는 동사 자리 설명을 좀 들으셔야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일단 근데 레스트 딱 보는 순간 과거 쪽인 has pp를 고르셔도 무관하겠어요. 그런데 수동태랑 has pp랑 헷갈리지 않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해석을 볼게요. 지난해에 emergence는 뜻이 출현, 나타남 이런 뜻이에요. 지난해 출현, 뭐의 출현? New fast food chain, 새로운 패스트푸드 체인점의 출현은 huge loss, 큰 손실을 has caused, 초래했다, 유발시켰다. 스파이시 치킨, 스파이시 치킨에 큰 손실을 줬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이 문제 같은 경우는 동사 자리의 설명을 진짜 충실히 반복해서 청취해 주셔야겠습니다. 19번 설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0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번입니다. The total amount charge 자, 마지막으로 20번입니다. 조금만 힘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보기를 보니까 여러분들이 싫어하시는 단어 문제가 나왔어요. 단어 문제도 이제 알아주셔야겠죠. 먼저 A번 가이드라인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말 또 요즘에는 가이드라인이라고 그냥 쓰잖아요, 그죠? 안내 지침, 안내 또는 지침. B번의 라이트 같은 경우는 뜻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권리가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올바름, 정리 이런 뜻이 될 수도 있겠죠. 10번 같은 경우는 concern, 걱정, 근심, 고려. B번 같은 경우는 정리 아니면 권리. T번 같은 경우 찰지가 뜻이 많아요. 찰지는 뜻이 어떤 것들이 있냐면은 비용이란 뜻도 있고요. 그리고 책임이란 뜻도 있습니다. 좀 돈과 관련돼 있으면 비용이겠죠. 사실 지금 shipping and handling 찰지가 정답이거든요. 그래서 shipping 같은 경우는 배송, handling은 처리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배송 비용 그리고 처리 비용 이렇게 한 묶음이 될 수 있어요. 지금 주어는 the total amount charge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것은 ed 표현이 우리 한번 배웠어요. 100%는 아니지만 이렇게 끊기면 pp가 될 경우가 많고 ed 뒤에 목적어가 오면 이 동사가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했죠. 2에서 끊겼으니까 pp라고 보시는 게 좋겠고 더 total amount가 주어라고 보셔야겠습니다. include가 동사예요. s가 붙었으니까 수일치도 맞아 떨어지죠.
네, 그래가지고 shipping and handling charge가 목적어가 되겠습니다. The total amount, 총 금액이죠. charged 하면은 비용 책임이라는 뜻도 있는데 청구라는 뜻도 있어요. 당신의 신용카드에 청구된 총 금액에는 include 포함된다. shipping and handling charge 배송비와 취급비, 뭐 처리 비용이라고 해도 되고 취급 비용이라고 해도 되겠습니다. 일단 단어 문제는 단어를 알아야 풀 수가 있겠어요. 이제 단어 공부도 좀 충실하게 해주셔야 할 때예요. 이제 단어를 좀 강조하고 싶을 텐데 지금 상태가 좀 안 좋네요. 하지만 여러분, 지금 공부했는 게 아까워서라도 지금 남은 방학 동안 최선을 다해서 공부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일단 20번 설명은 여기까지 할게요. 마지막으로 동사 자리에 대한 설명을 좀 더 추가로 해드리겠습니다. 편집 영상으로 따로 보셨던 분도 계시는데 그래도 다시 한번 반복 학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동사 자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사 자리 문제 같은 경우는 일단은 수, 태, 시 세 가지를 봐야 됩니다. 수, 태, 시 반드시 이 순서를 지키는 게 좋아요. 첫 번째는 수일치, 두 번째는 태, 세 번째는 시제. 왜 그러냐면은 수일치 같은 경우는 단수, 복수, 주어랑 동사끼리 수를 일치시켜야 한다는 이렇게 딱 단서가 정해져 있고요. 태 같은 경우는 문장의 오형식 그리고 수동태 이런 모양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반드시 맞아떨어져야 합니다. 하지만 시제는 좀 상대적이라고 해야 되나요? 보기에 따라서 구성이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수일치에서 문제가 끝나버릴 수도 있고 아니면 태 정도까지 가는 것도 있고 시제까지 가야 되는 경우도 있는 겁니다. 시제 같은 경우는 수일치랑 태에서 이미 문제가 풀려버리면 보지 않아도 됩니다. 먼저 수일치부터 보겠습니다. 단수 같은 경우 주어는 s를 붙이지 않습니다. 당연한 거죠. 그런데 동사에는 반대로 s를 붙여야 된다고 했습니다. 어릴 때 이렇게 배웠습니다. 3인칭 단수는 s를 붙인다 동사에. 비동사 같은 경우는 is, was가 단수인지는 잘 압니다. 하지만 일반 동사에 s를 붙여야 된다는 건 잘 까먹어요. 그래서 철저하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수 같은 경우는 주어에는 s를 붙이고 동사에는 s를 붙이지 않습니다. 태를 보겠습니다. 태는 보통 능동태는 주어, 동사, 목적어, 수동태는 BPP 형태로 나오고 뒤에 목적 없이 끊어진다. 보통 이렇게 배우는데요. 문제는 그것은 3형식일 때 기준이라서 1형식일 때는 주어, 동사만 오고 문장이 끊겨서 수동태일 때랑 비슷합니다. 2형식은 목적어가 오지 않고 주격 보호가 오고 4형식은 목적어 2개, 5형식은 목적어랑 목적 보호까지 나오니까 지금 문장의 5형식도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시제입니다. 시제는 좀 복잡하지요? 그래서 동영상을 스톱을 정지를 한 상태에서 일단 필기부터 하고 설명을 들어주시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자, 중요한 것은 이 현재를 기준으로 왼쪽 편은 과거 쪽 시제라고 보셔야 됩니다. 왜 굳이 과거 쪽이라는 말을 썼느냐? 나름 정말 세밀하게 문제가 나온다면 과거랑 과거 완료 그리고 현재 완료랑 과거 진행은 다른 시제가 될 수도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좀 포괄적으로 나오는 경향이 많아서 이 세 가지 패턴, 정확하게 네 가지 패턴이 과거 쪽이고 나머지는 다 현재 미래 쪽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 예를 들어서 설명하자면 next,라는 시간 부사가 나온다면 기본적으로는 과거 동사가 우선권이 있지만 보기에 다른 단서가 없으면 현재 완료라든지 과거 진행 또는 과거 완료가 정답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같은 경우는 뭐 now 같은 표현이 잘 나올 거고 미래 쪽 같은 경우는 next가 대표적인 시간 부사의 예시일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필기를 해놨는 것을 잘 보시면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문제를 한번 볼 텐데요. 일단은 끊을기를 한번 해야 될 것 같은데
일단 문제를 한번 풀어보시죠. 정지 버튼을 누르시고 문제를 풀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문제를 푼 다음에 설명을 추가로 듣기 바랍니다. 일단 정지. 네, 그리고 다 푸셨으면 이 설명을 추가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일단은 동사자리이기 때문에 수태시를 봐야 합니다. 먼저 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수부터 먼저 봐야 될 텐데 끊을기를 제가 해놨죠. 예, 주어가 s가 붙었습니다. 그럼 동사 자리는 s가 붙지 말아야겠죠. 예, 복수라는 뜻입니다. 그럼 보기를 보면 어때요? is 단수고 depart도 단수, is departing도 단수입니다. 그래서 BCD가 다 날아가 버리죠. 이 문제는 수일치에서 이미 문제가 끝난 겁니다. 복수 형태인 거죠. 그래서 바로 A를 고르시면 문제 끝입니다. 빨리 푸신다면 5초 이내도 풀 수 있겠죠. 하지만 이 문제를 풀 때 조심해야 될 것은 접속사랑 개수랑 동사 개수는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보기를 봤을 때 전부 다 동사인 게 확인이 되었지만 혹시 모르잖아요. 접속사가 없으니까 동사는 하나밖에 못 오는데 빈칸 말고는 동사 자리가 없습니다. 그 다음 자, 이 문제도 일단 먼저 풀어주시죠. 풀어보신 다음에 설명을 더 듣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일단 정지 버튼 눌러주세요. 정지. 자, 이제 문제를 다 풀었으면 이 설명을 추가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은 설명을 다시 한번 하기 위해서 지우고 다시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먼저 끊을기부터 해야겠죠. 자, 일단은 주어가 복수입니다. 그죠? 예, 수일치에서는 복수. 자, 보기를 봅니다. 보기에서 네, 수일치는 다 통과돼 버렸습니다. 태는 뭐냐면 아까도 말했었죠. 근데 먼저 접속사랑 동사 개수부터 세하렸어야 됐어요. 접속사가 없고 동사가 하나인 문장, 빈칸이 동사. 일단은 수는 복수입니다. 근데 보기에 전부 다 수일치는 상관이 없었어요. 왜냐? 조동사는 원래 동사 원형이 오고 과거 동사는 원래 s를 붙이지 않습니다. 수일치 상관없는 거죠. 이것도 좀 중요한 부분이 되겠네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조동사라든지 과거 동사 형태는 수일치를 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다고 틀렸다는 게 아니라 수일치를 통과시켜 주는 거죠. 그 다음엔 텐데요. 지금 동사 뒤에서 끊어졌죠. 끊어졌는 기준을 말씀을 안 드렸네요. 일단 주어 동사 다 나오면 끊어지고, 뭐 2형식도 주격 보호까지, 3형식 목적어까지, 4형식도 목적어 다 나오면 끊어주고, 5형식도 목적 보호까지 나오면 끊어줍니다. 수동태는 목적 없이 끊어질 텐데요. 끊어진다는 얘기는 전치사라든지 후부정사 또는 부사, 마침표 콤마 같은 게 올 때 끊어졌다는 표현을 합니다. 지금 바이가 전치사기 때문에 끊어졌다고 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계속 보겠습니다. 태 같은 경우인데요. 자, 지금 문제 같은 경우는 일단 끊어졌으니까 일형식으로 주어 동사고 끊기거나 아니면 수동태 BPP에서 끊어져야겠죠. 자, 사실 우리가 몇 형식인지 잘 모를 수도 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3형식이라고 보고 문제를 접근합니다. 즉 1형식보다는 지금처럼 문장이 끊어지면 수동태를 생각하는 게 좋다는 얘기죠. 수동태는 비동사와 PP가 반드시 하나씩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딱 그것이 D번만 수동태겠네요. 나머지는 다 목적어가 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D번만 끊어집니다. 그래서 D번이 정답입니다. 자, 마지막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지 버튼 눌러주세요. 정지. 네, 다 푸셨다면 다음 설명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안 푸셨으면 정지 버튼을 누르고 다 풀고 들어주십시오. 자, 일단 이것도 다 지우고 다시 설명을 해볼까 합니다. 자,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일단 접속사랑 동사 개수부터 세하려야 되니까 끊을기부터 하겠죠. 일단 오버해서 끊어줍니다. 네, 끊기가 좀 애매하면 끊을 수 있는 것부터 끊습니다. 자, 일단 앞이 주어인데 단수죠. 일단 접속사가 없습니다. 동사 하나밖에 못 오니까 빈칸이 그나마 동사고
뒤에 휴즈 루즈는 목적어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일단 수 태시를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수는 지금 단수입니다. 동사 s를 붙여줘야 되는데 자세히 보시면 다 s가 붙었어요. 디버는 동사가 아니라서 일단 지워집니다. 수일치 일단 3개가 통과됐습니다. 태 같은 경우는 지금 목적어가 왔으니까 삼형식으로 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조심해야 되는 게 해제 pp는 pp가 있어도 수동이 아니고 능동입니다. bpp는 수동이라서 끊어져야 되고 10번 또 목적어 오겠죠. 지금 2번 B번 같은 경우는 수동이라서 탈락입니다. 그러면 지금 A와 C 시제로 이제 문제를 푸는 게 나왔는 거예요. 지금 rest year이라는 과거를 나타내는 시간 표현이 있죠. rest는 과거 쪽이죠. 그래서 지금 10번은 현재니까 탈락시키면 A가 정답입니다. 아까 설명을 잠깐 했었죠. 과거 쪽에서 rest가 나오면 보통은 과거가 우선이지만 상대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해제 PP, 해오 PP, 현재 완료가 나와도 rest가 나오면 정답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나중에 문제를 푸실 때 도움이 되라고 설명하자면 rest가 나오면 과거 동사랑 현재 완료가 같이 나오면 과거 동사가 이긴다는 것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해제 PP는 과거보다도 더 과거인 과거 완료이기 때문에 정답률이 좀 떨어집니다. 이거 좀 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 동사 자리에 대한 설명이었는데요. 지금 이 세 문제를 반복으로 학습하셔서 동사 자리에 어려움이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좀 빨리 설명을 했는 것 같은데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차근차근 다시 돌려서 반복 학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수업 듣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앞으로 유튜브를 통해서 간단하게 문법 강의를 계속 올리도록 할 테니 열심히 공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